반도체 생산 능력이 없는 중국은 부품 조달기를 차단한 미국의 조치에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중국은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웨이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화웨이는 당장 수급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15일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미국은 자국 안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게 규제했는데 여기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인텔, 퀄컴, 암 등 유력 회사와 거래가 끊긴 화웨이는 그동안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부품 조달을 맡겼는데 강화된 조치로 인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KIEP는 이번 규제 확대로 화웨이와 TSMC 사이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국이 자국 내 TSMC의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한 만큼 이 회사를 중국에서 분리하고 미국의 공급망에만 편입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현재 화웨이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도체 개발을 화웨이와 무관한 팹리스 기업에 의뢰하는 것이라며 중국 파운드리 업체가 TSMC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기술 수준이 TSMC나 삼성전자보다 뒤처진다고 밝혔다. KIEP는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없어 타격을 입은 중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들이 제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군 상륙 막아라. 미 하푼 미사일 더 사들이려는 대만. 제4회선 힘의 논리가 목소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는 격주 금요일 세계 각국이 보유한 무게를 깊이 있게 살펴보며 각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와 대응책 등 안보 전략을 분석합니다. 미중 갈등 최전선에 놓인 대만이 최근 무서운 기세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지난달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2기 취임에 맞춰 미국에게서 중어뢰 18발 판매 승인을 취임 선물로 받더니 최근에는 해안방어용 미사일 구매도 논의 중이다. 중국이 대만의 무력 통일까지 거듭 시사한 상황에서 대만 해협 방어에 적극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냉랭한 양안 관계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듯 항공모함과 군용기를 대만 해협에 투입해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영내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한 중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사실상 일국양제 폐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대만 입장에선 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실제 중국군의 동원, 작전을 지휘하는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리조청 참모장은 최근 중국은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대만을 거듭 위협했다. 앞서 옌더퍼 대만 국방장관도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의사를 버린 적이 없다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가능성으로만 거론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임박설이 입길에 오르내리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만이 기댈 언덕은 사실상 미국뿐이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의 무장을 적극 도와야 할 필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다. 작년 한 해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 12조 원 규모의 무기를 팔았고 올해 5월 20일에는 차이 총통의 집권 2기 시작에 맞춰 중어뢰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중국은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중상륙 막아라. 하푼 해안방어용 미사일 도입. 그러나 대만은 아랑곳 않고 유사시 중국군의 해안 상륙을 막을 해안방어용 미사일까지 미국에서 들여올 참이다. 지난달 28일 대만 국방부는
미국 보잉사 하푼 대한미사일을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장저핑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판매를 승인할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인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 따르면 하푼 미사일은 미국, 한국 등 전 세계 32개국이 보유 중인 대표적인 대함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 90에서 240km, 시속 1040km의 아음속 미사일이다. 공중 발사형의 길이는 3.8m이고 군함, 잠수함 발사형은 부스터가 있어 4.6m다. 무게는 515에서 690kg의 지름은 34cm에 달하며 날개를 펼 경우 너비는 91.3cm이다. 사실 대만은 자체 개발한 대한미사일 슝펑 2호, 슝펑 3호를 이미 실전에 배치했고 성능 면에서도 하푼과 유사하거나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하푼 수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장 차관은 2025년까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검토한 결과 중국이 침공했을 때 해안에 당도한 적군의 절반을 완파할 만한 충분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치고 빠지기 전략 적합한 이동식 트럭 발사대. 그러나 대만이 하푼을 구매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동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만군은 공대한 미사일, 함대한 미사일, 잠대한 미사일 등 하푼 3종을 이미 운용 중이다. 이번 대한미사일 도입은 사실상 대형 전술 트럭 탑재가 가능한 모델까지 들여와 하푼 4종을 완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대만 방위산업의 중추인 중산과학연구원 관계자는 트럭 운반형 하푼 미사일은 슝펑 2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넌지시 도입 이유를 내비친 셈이다. 기동성이 중요한 건 치고 빠지기, 즉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 전술을 위해서다. 미사일 발사 후 재빨리 이동해 적의 응징을 막기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라자란남 국제연구원의 군사학 전임연구원인 벤 호는 이미 지난해 4월 중국의 압도적인 힘에 대항하기 위해 대만은 비대칭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동식 해안방어용 미사일 포대가 답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비대칭 전략은 양측 간 군사력 격차가 현저할 때 열세국이 상대방의 우위 전력은 피하고 약점은 공격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중국은 2위 러시아와 맞먹는 수준이지만 대만은 26위에 불과하다. 애초에 중국과 1대1 전면전이 어려운 대만으로서는 일단 침공을 저지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공식 단교했지만 미국 내법인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었다. 이처럼 양은 간 군사력 비대칭 상황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이동식 발사대가 대만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게 빈호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안보 전문지 아시안 밀리터리 리뷰 기고에서 2006년 레바논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이동식 로켓 발사대 위치 파악에 애를 먹었다며 대만도 이동식 발사대를 배치할 경우 중국 해군의 작전 해역을 축소시켜 중국의 전쟁 전략을 상당히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같은 하푼 미사일이라도 공중, 군함, 잠수함 발사형과 달리 지상 발사형 트럭 발사대가 갖는 장점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바로 은닉이 쉽다는 점이다. 사실상 위치가 공공연히 노출된 해 공군기지 특성상 군함과 전투기는 대응 준비도 전에 중국의 미사일 기습 공격에 당할 수 있다. 반면 지상형 발사대는 겉보기에 화물 컨테이너처럼 위장할 수 있어 육안으로든 레이더, 전자파 신호면에서든 훨씬 더 은밀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중 올해 대만 자체 개발 잠수함에서 사용될까? 한편 앞서 미국의 판매 승인이 떨어진 MK-48 중어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지난 4월 자체 제작한 두 번째 075형 상륙 강스팜을 진수하며 군사력을 과시하자 대만은 질세라 미국산 어뢰를 들여왔다. 외관상 소형 항모로 불리는 075형 상륙 강스팜은 배수량 3만 톤급으로 헬리콥터 20여 대와 수직기 장륙기, 수륙양용 탱크 등을 적재할 수 있다. 홍콩 아시아 타임스는 1일 대잠, 수상전 어뢰로 개발된